예, 안녕하십니까. 시청 뒷골목 드디어 16회에 이르렀습니다. 16회에 이르면서 어느새 팟캐스트 순위 4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도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 브랜드 하면은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엠 피터님 같은 경우엔 좌빨 이런 딱 떠오르는 게 있고 상식적인 사람. 예.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김미경 팀장님. 어쨌거나 공무원 하면 우린 철밥통을 떠오르죠. 그리고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교수님이 여기 나왔으면 왠지 폴리패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병희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광고와 홍보 이쪽인데요. 제가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 이 서울시 브랜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오늘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승환님이나 피터님처럼 웃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도 아까 폴리패서라고 하셨는데, 폴리패서가 아니고, 진짜로 브랜드 전문가로서 나왔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오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시브랜드 담당관의 브랜드 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진행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 브랜드 참 생소한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거 해봐야 하이서울,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도시 브랜드가 어떤 것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를 들면 다시다. 김혜자 국민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할 때 다시다 하면 고향의 맛 이렇게 다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다시다 하면 떠오르는 어떤 연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상품에 많이 쓰이던 거였죠. 근데 이제 각 도시에서 그렇다면 도시의 특성을 알리는데 그냥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충청북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시의 특성을 알리는데 그 개념을 도입한 게 이제 도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서울시에 앞서서 세계 여러 이제 나라의 주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브랜드 정립 운동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뉴욕의 I love 뉴욕이라든가 또 암스테르담의 I am스테르담 또 베를린의 비 베를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개발했던 과정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어나가기로 하죠. 대강 그래서 도시 브랜드는 어떤 도시의 특성이나 역사와 문화, 또 그다음에 향후 미래 가치, 그다음에 관광객의 어떤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랜드 전문가인 안홀트라는 교수는 되게 6가지로 도시 브랜드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도시 브랜드라는 게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은 워낙이 알려진 도시고 사실 그 외의 도시들 보면은 뭔가 축제라는 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아비뇽 영국 축제나 영국의 에딘버러 예술제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에딘버러라는 이름이 도시 브랜드를 하지 않았어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는 예술제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 나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사실 도시 브랜드 많이 했었잖아요. 뭐 다이나믹 부산, 뭐 이치 대전 뭐 이런 거. 근데 다 저는 제가 볼 때 다 망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아직 뭐 광주 비엔날레 요거는 좀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뭐 부산 국제 영화제 요런 거는 괜찮은데 뭐 저는 굳이 서울시가 도시 브랜드를 왜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제 정보를 이제 뭐 들으면은 뭐 제가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은 한번 계속 뭐 이렇게 뭐 얘기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저는 이거 사실 부정적인 거라서 이게 그래서 그렇죠. 피터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결국 중요한 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지 그 상징 그 문구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면 서울시 그 브랜드가 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해외 주요 도시들은 뭐 어떤 상징물이 됐든 아니면 어떤 I love 뉴욕의 광고 캠페인이 됐든 그런 식으로 도시를 알려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이제 그 아놀트 그 유명한 이제 그 브랜드 전문가인 아놀트도 그 서울시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그런 정체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도시들도 뭐 축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알려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한 그 고민들을 이제 해오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안 했다. 그동안은 이제 했긴 하지만 뭐 하이서울 2002년 그 월드컵 어떤 즈음에 맞춰서 그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하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활동들이 좀 시대에 어떤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하이서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이서울이 대체 뭘 얘기하자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은 지금 이거 2011년도에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개발연구에서 나온 건데 서울시 도시 브랜딩 전략 연구해 갖고 뭐 이 서울시 뭐 브랜딩 뭐 2020인가 뭐 이렇게 되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그 정확한 명칭이 브랜딩 서울 2020 비전이네요. 계속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서울도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뭐 굳이 또 뭐 서울 브랜드를 자꾸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브랜딩 서울 2020 비전이랑 그거랑 지금이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건가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하이서울은 2002년 월드컵 시즌에 이제 새롭게 그 브랜드 슬로건으로 이제 그 캠페인성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2011년에 그 서울연구원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제 고민에서 그렇게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이 올 때 그 하이서울이 왜 실패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2002년하고 지금 현재 2015년이면 한 13년 이상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 또 그다음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모든 그 브랜드는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 두 가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확장 가능성이라는 것과 반복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I love 뉴욕 있잖아요. 그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는 뉴욕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건데 지난 그 9.11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굉장히 뉴욕의 이미지가 추락이 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I love New York more than ever라는 이제 슬로건을 more than ever.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사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붙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하이서울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놀트 같은 교수들이 이제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그 도시 브랜드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 브랜드는 상당히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서울은
뭐 말하자면 안녕 서울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쓰기가 좀 한계가 있고. 뭐 하이 서울 다음에 아무거나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떡해? 하이 서울 I'm sorry. 하이 서울 I beat the 뭐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 예. 매우 정확하고 그다음에 매우 그 가치를 더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서울의 도시 가치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땅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민도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올라갔어요? 자부심이? 뭐 저는 땅이 없어서 안 올랐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자신이 높은데 그래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도시 브랜드 할 때 이 브랜드라는 건 네이밍이 일단 되게 오래가 사실 코카콜라가 뭐 디자인을 바꿨어도 코카콜라라는 이름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뭐 어떤 뉴욕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 뭔가 이렇게 네이밍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교수님의 어떤 의견대로 하면은 2002년과 2015년에 시대가 변했다. 그러면 2030년에는 또 이름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이밍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도시 브랜드의 타겟팅이 도대체 누군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뭐 도시 뭐 마케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축제나 그런 데는 뭐 관광객 뭐 이 사람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도시 브랜드 뭐 서울시 브랜드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그 작업인가요, 나는? 뭐 지금 이제 저희는 그 시민과 뭐 국내에 그 계신 분하고 또 이제 외국인 분들을 둘 다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쓰는 예를 들면 I love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시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세계인들도 사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국인도 이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걸 이제 봤을 때 서울의 어떤 뭐 대표 이미지라든지 뭐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매력적인 서울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제 타겟을 국내, 국외 이렇게 같이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간판도 보면은 다 영어라서 이게 한국인지 우리가 필리핀에 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 브랜드 어떤 브랜드 전략을 자꾸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이서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서울 시민을 향해라는 생각 별로 그때 나왔던 뭐 한강채나 그런 남산채 뭐 네. 글씨체는 이제 그 서울 시민을 위한 거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나머지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그 관광 유치 외국인 전용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자체가 만약에 시민을 위한다면은 그 어떤 시민들이 어떤 거를 위해 중심으로 이제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 지금 피로님 자꾸 피터가 아니라 피러 피터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피터님도 불만이 많으시네요. 말하자면 기존의 하이서울에 대해서. 사실 별로 불만 없어요. 그냥 나오면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게 방송이기 때문에. 불만이신데 네.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또 바꿀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좋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고 좀 요즘에 맞지 않는 것들을 좀 개선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다음에는 그 말하자면 I love 뉴욕처럼 그 오래오래 정말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는 게 가장 기본 취지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아마 누가 또 바꾸자고 하면 저라도 나서서 앞에 나서 데모할 거예요. 이게 다 녹화됐으니까. 네. 일 끝났는데 데모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그 예전에 아마 필립 코틀러 교수였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이나믹 코리아에 대해서 여기서 아무 이미지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게 서울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밤새 흥청망청 술 먹고 놀 수 있는 것 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서울의 어떤 특성을 이 문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시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의 정체성을 이제 찾는 과정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우리의 서울 이야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 서울의 산, 강, 뭐 거리, 문화, 노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 강사가 발제해서 같이 이제 논의도 했고요. 또 뭐 시민회의라고 그래서 2회 정도 저희가 해서 서울에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또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키워드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문 대행사가 어떤 기존에 있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연구원의 그런 브랜딩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체성 키워드도 뽑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뽑아서 또 브랜드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네. 갈 길이 멀고 예. 이제 기초적으로 조사 단계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요, 저희가 그- 이제 6월 네. 6월 중순 정도 되면 그 네. 최종 키워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저희가 그 시민 공모전, 국제 시민 공모전을 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체성들을 바탕으로 뭐 슬로건도 공모하고 또 BI 디자인도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뭐 브랜드 작업이 뭐 정체성 뽑는 작업부터 해서 그런 뭐 국제 공모전, 그다음에 후보안 선정도 이제 시민이 같이 하고 또 최종 선정 단계에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뭐 시민 브랜드라는 이제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 그때 하이서울 할 때도는 그러면 그 하이서울이란 그 브랜드가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시민들이랑 같이 해서 나온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반반 섞였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때도 시민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처럼 완전히 다 오픈하고 100% 다 시민 참여하고 이제 그렇게는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브랜드 개발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이 브랜드 서로 개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다 공개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민이 참여하는 그 거버넌스가 반영되고 있다. 제 영어 발음 잘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거버넌스가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각 영역별로 서울 얼굴 가꿈단, 서울의 얼굴을 어떻게 화장을 하고 또 화장을 지우고 하는 얼굴 가꿈단이 있고요. 또 모두의 서울이라는 것도 네. 있고, 또 가칭, 서울 프렌드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아마 이제 어쩌면 브랜드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정을 할 때도 시민들이 직접 그 1,000명 정도 참여 이제 하시게 되고. 시민의 어떤 만약 제안이 선정되면은 돈 좀 주나요? 네, 상금 있고요. 얼마예요? 이게 상금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한 10억 원 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총 예산이 10억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네, 안 되네. 아니 뭐 이게 네. 앞으로 몇십 년을 써야 될 브랜드인데 그거를 딱 선정되면 최소 로열티 막 이런 거 줘야 될 텐데. 강남 근데 아파트 이제 한 채 정도는 줘야죠. 서울을 되살렸는데. 저도 진짜 이 말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사실 정말 쓸데없는 짓이 되는데, 만약 잘 됐을 때는 이거 뭔가 상금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지. 또 상금이 한 10억 정도 되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본 정신이요. 예. 그게 무슨 뭐 공모전을 해가지고 예. 그 무슨 우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상금을 많이 받고 이거가 개인한테는 상당히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내 아이디어를 낸다. 다시 말해 내가 서울시의 카피라이터도 되고요.
서울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디자이너도 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서울시의 의사 결정이나 이쪽에 나도 참여하는 서울시의 그 크리에이터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러브 뉴욕 같은 경우도 그게 그냥 브랜드 하나만 이렇게 뭐 슬로건만 만들어서 던졌다고 해서 그게 갖춰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뉴욕을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 진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 같은 데 가가지고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자연 환경도 스스로 보호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단순히 이렇게 이 공모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포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고 내가 또 더 미래에 가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상금은 말하자면 덤으로 그냥 오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그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 플러스 보상이 곁들여지면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루기 위한 사실 배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아이러브 뉴욕이 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홍보가 된 게 뉴욕의 관광지마다 그 티셔츠나 머그잔 이거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서울에서 하이 서울을 이렇게 쓴 모자를 쓴 사람들은 거의 저기 그 간변단체 이런 분들밖에 없던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 브랜드화가 됐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멋있다. 네. 괜찮다. 야, 저런 디자인이면 내가 티셔츠 입고 다니면 할 수 있냐는 그것도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꾸 뉴욕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고 그 천조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 여기는 오히려 예외 사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작은 데면은 쉽겠죠. 뭐 보령하면 생각나는 게 머드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뉴욕 외에 다른 도시가 이렇게 도시 브랜딩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뭐 비베를린 같은 경우에 2008년에 그 비베를린 이제 그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을 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런칭 어떤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실적을 보면 그 개발하고 나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뭐 세계 5위 그리고 관광객도 뭐 방문 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유니클리 싱가포르라는 그 브랜드 슬로건을 론칭하면서 전년 대비 한 35% 정도 관광객들이 이제 증가한 사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슬로건 하나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렇죠. 캠페인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0년에 유어 싱가포르라는 또 광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를 많이 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관광객도 한 20% 전년 대비 이제 늘어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결과에 끼워 맞추기가 있는 것 같은 게 독일은 월드컵이 있었고 사실 한국도 관광객 서울 무지하게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알아서 계속 오니까 그런 측면으로 싱가포르도 중국에서 워낙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브랜딩을 잘했다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그 승환님의 그 반박 사례를 드릴게요. 메르스 아닙니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 2004년에 I am 스테르담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요. 예. 거기가 원래 그 유럽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주요 암스테르담 하면 떠오르는 게 마약과 매춘의 도시. 좋은 곳이네요. 그게 굉장히 뭐 생각에 따라서 좋은 곳일 수가 다음에 있죠. 가봐야겠군요. 저는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요. 꼭 가보세요. 근데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쉽지 않나? 최근에 가보셨나 보군요. 아니요, 나 10년 전에 갔어요. 10년 전에.
근데 이게 2004년에 이게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예. 강한 곳이죠. 거기 가면 이제 무슨 여러 배우들 말하자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밀랍 인형 예. 전시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곳이 이제 있는데 굉장히 환락의 도시, 마약의 도시, 매출의 도시 이런 이미지가 가장 강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시작한 다음부터 관광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도시 자체가 매우 밝은 이미지의 도시로 바뀌면서 유럽에 가면 꼭 가봐야 될 도시.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꼭 가봐야 될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의 꼭 가봐야 될 도시 이렇게 그러면 바뀌었습니다. 마약하고 매춘은 그대로 존재하나요, 그쪽은? 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그냥 가만히 있고 슬로건만 하나 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예. 거기 아까 제가 그냥 슬로건 하나 그다음에 상징물 하나 바꾼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 브랜딩이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마음으로 내가 말하자면 뉴요커가 돼야 되겠다. 내가 파리지앵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그 무엇이 나오면 나는 정말 자부심을 갖는 서울 시민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까지 바뀌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암스테르담에 I am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예. I am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나라는 걸 매우 강조를 했다는 거죠. 색깔을 달리 했거든요. I 암스테르담에 보면은 그래서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스스로 보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무슨 슬로건 하나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사실은 개발한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소울 오브 아시아도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 그건 어쨌거나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 소울 오브 에이시아가 에이시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도 2002년에 이제 하이서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서울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 슬로건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굉장히 그 뜻, 의미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소울 오브 에이시아가 중국 정부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해외 광고나 이런 거 내보낼 때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좀 사용 허가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8년 1월 때부터 중국 쪽에서는 또 오히려 사용이 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 있고요. 소울 오브 코리아로 바꿔야겠군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뭐 도시 마케팅 슬로건 차원에서는 뭐 인피니틀리 유얼스 서울 또는 네? 뭐 약간 그러니까 무궁무진 인피니티. 서울. 너 너무 어려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타겟을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서울 마이 블랭크라고 그래서 그 블랭크 안에 서울은 나에게 뭐 어떤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캠페인도 했는데 결국 이제 좀 명확한 그런 딱 대표 어떤 도시 브랜드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재돼 네.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해서 이번에 예. 정리하겠다. 예, 정리한다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래도 휘장하고 심벌하고 다 그대로 있는 건가요? 해치도 그대로 있는 거고 손 들고 있는 것도 예, 그대로 하는 거고. 휘장하고 이제 해치, 심벌인 해치는 이제 어떤 역사성이나 그 뭐 연속성 네.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하이서울하고 그 외에 이제 도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은 통합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국가 이미지 뭐 브랜드 이렇게 하면 호돌이가 제일 짱인 것 같아요. 88년도 예. 몇 년이죠? 15년, 30년 됐나? 아니 그렇게까지 안 됐고. 88년 서울 올림픽 때 제가 네. 고2 때였으니까는 예. 그때 거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브랜드가 되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가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서울 브랜드 여기 팀에서 만든 거죠.
이거 저희 이제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랑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차관해서 이게 이제 뭐 만든 텔레비전 거죠. 하나 있고 뭐야 네. 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 이게 굉장히 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화제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게 딱 쳐야죠. 예, 뭐 하긴 좋은 말을 해야죠. 예. 좋은 건 더 좋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그 알러브 뉴욕이나 아이언맨 스트람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굉장히 정말 5살짜리 이런 애들도 네. 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울 오브 아시아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그런 건데 자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소울 아시아 정도면은 중학생 정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시민들 서울 시민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거기 소울 도네이바 소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해야 될 브랜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나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요번에 이제 할 때 다양한 이제 뭐 그런 요구들을 좀 반영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시민들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 이제 기본 원칙 안에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공격을 퍼부었는데 아직까지 두 분이 쓰러지지 않고 잘 계십니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브랜드가 단순히 이름만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온갖 노력이 서울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뭐 부속 시설을 만든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사실 요즘 캠페인 한다고 사람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일단 브랜드 명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현재 앞으로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브랜드 네임을 집어넣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지금 이제 서울 브랜드 개발 과정이 앞서도 이제 강조드렸지만 다양한 시민 어떤 거버넌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민 참여단인 서울 얼굴 가꿈단도 있고요. 250분 정도 있고 또 모두의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서울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브랜드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 쪽에서도 함께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요. 또 개발이 되면 현재는 저희가 예산은 올해는 이제 개발 예산 중심으로 예. 되어 있는데요. 어떤 관광 서울 지금 플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광 마케팅 쪽으로도 올해 가능하면 브랜드 런칭할 때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도 그런 이제 다양한 시민 참여 캠페인부터 해외 홍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저희 브랜드가 이제 시민 브랜드,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실용적으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로 좀 만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서울 브랜드 파트너스라는 가칭을 저희가 좀 구성을 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이 브랜드를 좀 관광 사업화하는 그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사실 얼굴 가꿈단, 모두의 서울 브랜드 파트너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뭔가 구체적인 건 그럼 없는 건가요?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것이 구체적인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 가꿈단은 저희가 이제 정체성 발굴 과정에서 계속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모두의 서울도 저희가 2차 시민회의나 이런 것들 할 때 실제 기획이나 이런 과정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소셜 쪽에서 저희 브랜드 개발하는 거에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고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서 네. 지금 이제 활동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피터님이 예를 들었던 이 광고 있잖아요. 예. 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 해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하나 이제 놓고 또 그러면서 서울 브랜드 당신 없인 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광고가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좀 불쾌하실 수 있잖아요. 다들 고생하시고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막그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광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만든 광고예요. 왜냐면 혹시 야 요즘 하는 말은 야 너 지금 나 디스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광고는 공무원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이제 그런 광고라 이거죠. 세상에 어떤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자기네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라는 이렇게 디스하는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뭐 기획하고 결정해서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얼굴 가꿈단 비롯해서 서울시 브랜드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또 싱크 이런 여러 이제 조직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시민들한테 열어두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시민이 만들면 봐도 비디오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다 열린 어떤 그런 행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는 일단 공모를 하기 전에 약간 티저식으로 터뜨린 건가요? 네, 관심과 그렇죠. 이 서울 브랜드가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좀 앞으로 참여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이 카피 문구는 누가 만든 건가요? 저희 브랜드 위원님 중에 예. 장훈정 교수님이라고 그분하고 저희 또 내부 쪽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가령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시작할 때 저한테 뭐 폴리패스 오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교수가 얘기하면 안 들어도 재미없어. 뭐 뻔한 얘기 할 거야. 이런 식의 광고를 저도 스스로 디스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놓고 굉장히 재미있게 학생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이 사실은 단적으로 이번 그 브랜드 과정에 개발 과정에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게 그전과 지금의 어떤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 도시브랜드 틀린 게 이제 이번에 선정되는 뭐 만들어진 도시브랜드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민들이 뭐 접수하신 게 있나 봐요. 나의 서울은 뭐뭐뭐다 이다인데 뭐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나의 서울은 전쟁터다. 맨날 아침부터 출근부터 전쟁터 나의 서울은 빨간색이다. 이 나의 서울은 빨간색이다. 이거 충북 작발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나의 서울은 편리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 딱 떠오른 것 중에 뭐냐면은 사실 서울이 다른 도시보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 건 전 지하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서울은 MB다. 왜냐면은 어느 도시를 가도 지하철이 있는 도시를 가도 우리나라 서울시만큼 지하철로 못 가는 데가 없고 정말 지하철 내에서 모든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거 댓글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역사가 있지만 사실 어떤 그리스처럼 유적지의 어떤 그것도 안 되고 클린 환경 이렇게 깨끗한 환경의 도시도 아니고 사실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낸 거를 가지고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민들이 낸 것이 지금의 서울일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주시잖아요. 뭐 최근에 한 우리의 서울 이야기에서도 쭉 내신 것 중에서 906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쭉 뽑아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서울의 현재 모습과 서울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같이 키워드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주신 의견도 포함이 되고 또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서울을 바라보는 이제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서울의 어떤 2030 그런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담아서
그렇게 이제 해나갈 예정인데 그런 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서울이 지금 딱히 너무나 복합적인 그런 가치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여태까지 시민들 그 의견 중에 뭐 재미난 뭐 의견들 없나요? 교수님 잠깐 소개. 예, 그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 나의 서울은 파도다. 그러니까 서울 이꼬르 파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있는데 그 이유를 다양한 매력과 풍경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서울은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요즘 어플 얘기하는데 예. 그 이유가 뭐 박물관, 천문대, 학원, 먹자골목, 그 뭐 동아리, 교통 등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뭐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예, 어플의 성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앱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니까 이건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중순에 2차 시민회를 통해서 그런 이제 뭐 우리의 서울 이야기에서 했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시민 한 120분 정도 모시고 예. 이렇게 그 회의를 가졌어요. 토론 겸 해가지고 네. 그래서 15개 조로 이렇게 나눠서 어린이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나왔던 게 서울의 이제 현재 키워드는 좀 모아진 게 뭐 매력적이다, 뭐 역동적이다, 또 뭐 활동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서울이 가져가야 할 가치는 공존이라든지 뭐 어울림 이런 또 인간적인 이런 그 워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더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저희 공모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저희가 가져가야 할 이제 키워드를 좀 최종적으로 도출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민 공모전은 언제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계획은 6월 22일부터 이제 사전 홍보하고 6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정도 그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한 3개월 정도 길게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슬로건 부분하고 이제 디자인 BI 부분을 나뉘는데요. 슬로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뭐 시간이 뭐 한 달 이상 걸릴 게 없고 뭐 디자인도 보통 한 달 정도를 공모전 보통 이렇게 잡는다고 슬로건 하거든요. 먼저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또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슬로건도 받고 또 디자인도 슬로건하고 그 디자인이 합쳐진 형태도 같이 받고요. 그런데 슬로건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모으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는 그 이제 방식이 시민이 낸 걸 그대로 이제 뭐 최종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민이 낸 게 아주 좋으면 원안으로 10가지 후보 안으로 가져가고요.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원 소스는 좋지만 좀 더 이제 디자인적으로 정교화할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전문 대행사의 그 디자인 파트에서 정교화해서 그 원작자와 이제 편곡자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타입으로 할 거거든요. 복잡하네. 어쨌거나 양쪽 다 10등 안에 들면 돈을 받는 거군요. 네, 10위 안에 들면은. 계속 그 상금이 중요해지네요. 일단 이 모든 게 하다못해 요새 같은 세상에 상금이 1,000만 원만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 이걸 쪼개 잡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1등 1,000만 원, 뭐 2등 뭐 800 이렇게 나누면은 좀 사람들이 할 만한데 1,000만 원 나눠 먹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아니, 요즘 뭐 대학생들 취업이 어려워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아니 이직이 되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하이서울도 그렇고 여태까지 어떤 브랜드와 그 정책이나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누구나 쉽고 간결한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설사 이제 뭐 아까 했듯이 제품이 나빠도 광고비를 때려갖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또 그렇게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오늘 문제 제가 부정적인 뭐 그 반론으로 이제 과연 이런 걸 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공 여부가 미지수라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그 서울시가 6월 말부터 이제 시민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아이디어가 또 뛰어난 사람 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뭐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에 있을 거라 믿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일단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면 아주 좋아요. 저희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죠.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까 말씀하신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네. 그 뒤에 어떤 뒷심이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 브랜드 담당관이 생긴 것이 사실은 브랜드 개발 하나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에 그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계획이고요. 예. 그와 함께 이제 가치 제고와 마케팅 전략 이런 이제 학술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브랜드를 키워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받쳐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뭐 일은 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예,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시민 한 분으로서 한 분이라도 이 사람 제주도 사람이에요. 신경 안 써도 아 돼요. 그러신가요? 아니 우리 지금 저 빼고 우리 가문 사람들이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이 지금 40명이 넘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무시하시고. 네. 아무튼 저도 그 브랜드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보람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시민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I love 뉴욕 이제 이거 예를 다시 한번 들고 싶은데 브랜드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I love 뉴욕을 냈던 밀턴 그레이저라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밥 먹다가 냅킨에 그냥 이렇게 하트 모양 그리고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머리 싸매고 머리 쥐어뜯고 뭐 좋은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가다가 그냥 뭐 떠오르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줄 그냥 카피라이터로 참여를 하셔도 되고 또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참여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울의 어떤 미래 가치 또 우리 모두가 공존해야 할 도시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됐잖아요. 글로벌 영어로 글로벌이라고 많이 얘기하자는데 우리가 좀 반성을 좀 기존 거를 좀 하면서 혹시 반성문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뭐 왜 그러세요? 저 학생 아닙니다. 예. 반성문 영어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아 정말 예, 이런 걸 보고 아저씨 개그를 하시네요. 네, 아저씨 개그인데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다들 아저씨 개그 하나 시켜보는 기존에 거예요. 다 좋았는데 이걸 좀 한 반성적으로 살펴보면서 누구든지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많이 좀 참여를 하는 게 좋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이 의견들을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읽는 기쁨, 보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I love you 뉴욕 그래픽 디자이너는 얼마나 받았나요? 끝까지 상금 저희가 이제 한번 조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거 궁금하거든. 예,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서울 안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서울이 뭐 매력적이다 이건 물론 정말 유니크한 도시거든요. 오자마자 지하철로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고 사실 신용카드도 해외 나가면 되게 쓰는데 불편하잖아요. 뭐 괜찮은 도시예요. 굉장히 밤까지 모든 술집이 다 오고 뭐 물론 살면 힘들겠죠. 뭐 땅값 비싸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괜찮은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죠. 땅값이 비싸니까. 뭐 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서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면은 또 서울이 크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으로 땅값이 오르는 등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뒷골목 16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